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문제 11월 9일 날 풀었던, 시험을 봤던 기출문제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잖아요. 문제대로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먼저 저장부터 할까요?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들이 파일을 저장하시고 전송하세요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여기 안에 원래는 문서 폴더 안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 2019 1115 빼기 이민함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전송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작업할 때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 컴퓨터 화면상에 칠판의 컴퓨터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업로딩 했습니다 라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전체 구성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전체 구성을 보니까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여기를 보면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뉴를 아셔야죠.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실래요? Alt 키를 딱 누르면요. 이 화면에서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 목록들이 올라와요. 우리 GS 칼텍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G를 누르면요. 디자인으로 가고 S를 누르면 페이지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X를 딱 눌러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A4 용지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자고 했죠? 그 부분은 선생님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이 레이아웃을 그냥 없는 레이아웃, 제목만 있는 레이아웃으로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 지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엔터 5번 쳐!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이 끝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 안에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장 페이지가 있고 쫄병 페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장 페이지만 클릭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대장 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쫄병 페이지에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2번을 살짝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 제목, 여기 있는 제목을 꾸며줘야 되는데 삽입해서 도형을 갖고 와보겠습니다. 도형을요, 얘는 이제 아셔야 돼요. 오각형. 저 모양은 오각형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갖고 오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밑에 1층에 깔려있는 지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게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위에다가 덮되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남겨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얘를 선택해서 3층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뭘 하자고요? 서식에 도형의 색깔을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도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시고 저는 그냥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 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께를 4분의 3 너무 두꺼우니까 4분의 3으로 바꾸되 이렇게 바꾸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도형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색깔과 두께와 테두리를 기준으로 도형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회전이 돼 있죠? 좌우 대칭으로 회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꼴이 왔네요.
보시면 아시겠죠? 두 번째 도형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사다리꼴을 불러옵니다. 사다리꼴을 불러오되 적당한 위치로 위에 도형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당하게 대충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그쵸? 거의 비슷하게. 여기 점점점을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위치로 맞추면 이게 맞겠죠? 그리시고 색깔을 좀 옅은 색으로 바꿔 놓으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1층에 깔려있는 밑에 점점점을 선택을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서식 메뉴로 선택이 돼 있다면 여기서 갖고 오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의 중간으로 조금 방향키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목 글꼴 도둠의 40포인트 빨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홈에 편하게요. 홈에 가셔서 하셔도 되겠네요. 도둠 40 엔터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쪽 아래 1, 2, 3 주식회사라는 게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삽입에 그림을 불러오되 시험장에서도요 문서 폴더 안에 있습니다. 문서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1, 2, 3 주식회사를 선택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선택한 서식에서 색에서 회색 부분을 빼줘. 회색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대각선으로 줄이면 비율에 맞춰서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왼쪽 아래에 바닥에 왼쪽 아래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문제 보니까 하단 로고 했고 슬라이드 번호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다 작성이 돼 있고 이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도 다 들어갔잖아요. 이 페이지 번호의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 그 다음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러면 슬라이드 1번의 배경은 없어지고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을 만드실 때 이거 두 개는 일단은 빈 화면으로 사용을 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시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있는데 쉬운 거부터 할까요? 3번 동그라미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갖고 온 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금 슬라이드 1번의 작업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마스터 보기 닫기를 나오고 슬라이드 1번에다가 1번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주식회사를 갖고 와서 이거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투명한 색으로 회색을 빼주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올려주시고요. 뭐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워드 아트 삽입부터 할까요? 이거는요. 여기 삽입에 워드 아트를 갖고 와도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이것보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영상을 보고 하셨다면 워드 아트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상자를 하나 뿅 갖고 와서요. 글씨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글씨를 먼저 쓰고 오타가 없이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보면 궁서에 굵게라고 돼 있잖아요. 글꼴이랑 궁서에 굵게 서식을 적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사 변환을 하면 이 크기가 깨져서 당겼을 때 커진다고 했죠? 서식에 들어와서 도용 효과 주지 마시고요.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서 한 번 쓰는 겁니다. 슬라이드 1번에서 그쵸? 텍스트 효과 반사를 먼저 거기 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 8포인트 오프셋. 2분의 1 8포인트 오프셋. 여기 있네요. 2분의 1 반사 8pt 오프셋.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의 변환. 여기는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물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결 1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물결 1 이렇게 변환을 하면 얘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면요 글씨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넣어주되 저기랑 좀 비슷하게 좀 더 옆으로 당겨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땅콩 모양 안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비슷한 도형을 일단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밑에가 둥그스름하고 안쪽이 뿅 들어간 얘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렸어. 이렇게요? 안 돌리더라도 자, 안 돌리더라도 얘를 이렇게 돌려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안 돌리더라도 다시 자, 일단은 밑둥이 둥그러니까 둥그런 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얘도 괜찮겠네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얘보다는 이 도형이 더 낫겠네요. 그쵸? 얘로 할까? 이렇게. 그쵸? 왜냐하면 좌우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뽕긋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꼭지점이 하나 생기니까 당겨가지고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도형이 더 낫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형 안에 그림을 먼저 좀 넣어놓으세요. 그림을 먼저 넣어놓으시고 일단은 이 피아노 건반을 기준으로 먼저 좀 만들어 놓으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얘는요 오른쪽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왼쪽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바꾸더라도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요 요렇게 돌려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편집을 해봅시다. 전편집을 해서 여기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뽕긋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좀 옆으로 쭉 찢어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은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밑으로 하나 당겨서 그 다음에 이 선을 좀 더 이렇게 동긋하게 저는 지금 Shift 누른 상태에서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당기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 이쯤에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어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요 같이 따라 올려줘야겠죠. 그쵸?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쪽 편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맞춰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좀 비슷하나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의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오픈. 이거는요, 텍스트 효과 아닙니다.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걸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회전을 했죠?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도형은 조금 키워줬으니까, Shift 눌러서 조금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크면 조금 줄여주시고. 이렇게요. 그죠? 몽긋하게 나와서 하는 거. 전편집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편집은 눌러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됐거든요. 전편집을 불렀잖아요. 여기 까만 점을 클릭을 하면 파란색 선이 생기고 정사각형이 생기는데 얘네들을 당기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들을 잡아 당기되 Shift를 누르면요 좌우 대칭으로 해서 늘어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고정된 상태에서 대칭인 부분이 고정된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Alt 키를 누르면요 아예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슬라이드요. 2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제목부터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까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은요. 1번, 2번, 6번은 여기 있는 레이아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우고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빨리 해볼까요? 전기자동차. 그러면 저기에 있는 1층. 1층에 해당하는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물결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물결이 두 개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거 불러오시면 안 돼요. 모양이 아예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요. 네 개를 복사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불러오셔야 돼요. 저 그림이랑 좀 되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꼬리가 여기에 맞춰지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되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개를 복사해야 되니까 감안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다이아몬드가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자, 여기 있는 액자가 아니고 여기 빗면이라는 도형입니다. 빗면이라는 도형을 정사각형으로 불러와서요. 얘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고 얘는요 1이라고 쓰면 도형이 같이 돌아갔으니까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갖고 와서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도형이랑 이 도형이랑 글씨 쓴 도형이랑 다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2번은 도둠의 24포인트로 다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둠 복사하기 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24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눌러서 2개, 3개, 4개 조금 크네요. 조금 크게 돼버렸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글씨를 쓰면 되겠죠? 전기 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오타 나지 않게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전기차 보급 목적 얘는요 하이퍼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걸었는데 하이퍼링크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삽입에 가시면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글씨에 하이퍼링크를 걸 거야. 집어넣는 거니까.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번 문제에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삽 모양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삽입의 그림
그림 4를 갖고 와서 여기 서식이 선택되어 있으면 자르기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그 메뉴에서 자르기로 들어가셔서 까만색 발을 3 모양만 나타내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르기 다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한 위치에 문제랑 같은 위치에 놓으시면 이번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글머리 기호 작성하는 건데 새로운 페이지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제목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는요.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하는 거죠. 지금 문단을 저기 별표 글머리 문단이랑 V체크 문단 두 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부터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홈에 단락의 글머리 기호를 첫 번째 별표 글머리로 바꾸고 굴림에 바꿔놓고 하시는 거예요. 굴림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이거는 다 써놓고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바꿔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쓰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러면 지금 대목 라인이 1 수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24포인트가 20포인트로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볼드체 굵게로 된 거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얘의 모양을 V체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쭉 쓰면 되잖아요. 일단은 쓰겠습니다. 오타가 없이 다 쓰셔야 돼요. 붙여서 한 줄로 쓰는 겁니다. 한 문장이니까. 한 문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엔터를 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수준, 2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줄 간격은 지금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단락에 보시면 여기 글머리 기호, 숫자 글머리 기호, 여기 수준, 1수준, 2수준 옆에 보시면 줄 간격이 있어요. 1.5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서식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로 가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이더라도 글씨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end가 남게 옆으로 열 넓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더 end 엔진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요 그대로 복사를 하죠. 컨트롤 키 시프트를 눌러서 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걸 다 지우지 마시고 영어 철자 하나 남겨놓으시고 한글을 쓰자고 했죠?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땡땡 지우고 왜냐하면 서식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겨놓고 쓰시는 거예요. 오타가 나지 않게 엔터 친 거 아닙니다. 분량 및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영어는 지우시면 되겠죠? 얘를 옆으로 당겨서 걸리는 문제로 이렇게 딱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조금 내려왔다 싶으면 조금 올려주시고 얘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빨간 줄이 없으니까 뭐 오타가 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번 동그라미 동영상을 삽입하셔야죠. 삽입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 동영상을 집어넣되 화면이 크면 적당하게 줄여서 대각선으로 줄여서 위치에 위치시키시고 엔드 조금 위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조금 맞춰졌으니까 대략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AI의 효과가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재생에 관련된 메뉴니까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자동 실행 옵션을 주면요. 3번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되죠. 자, 4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좀 쉬웠나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목을 먼저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삽입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 여기 있는 표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눌러서 지금 하나, 둘, 두 개의 열과 세 개의 행이잖아요. 열, 이, 행, 3. 그 다음에 이 표를 갖고 왔으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없애시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문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마 스타일 강조 1 여기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1 테마 스타일 강조 1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슬라이드 4번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가 도둠의 18포인트니까 홈에서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에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좌측 도형, 상단 도형 들어갈 부분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의 가운데 입력이 되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엔터, 탭, 엔터, 탭. 탭 키를 누르면 한 칸 한 칸씩 가는 거고요. 엔터,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엔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의 엔터, 전환 기부가 필요, 탭, CO2를 배출하지 않음 엔터, 수소는 물에서 무한대로 생산 탭, 인프라 정비의 비용이 들며 연료 엔터, 전지 교환 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너무 글씨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요. 이 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줄 간격 한 거 있잖아요. 줄 간격을 1.5줄 정도로 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펼쳐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1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도형 얘는요 각진 사각형이네요. 삽입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위에다 하나 첫 번째 도형으로 1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다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완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죠. 이 도형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조절을 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른 모네요. 그렇죠? 마른 모를 어디서부터 그쵸? 자, 왼쪽 위에서부터 거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른 모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주시면
딱 맞게 거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되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 네 번째 슬라이드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이잖아요. 그죠? 검정으로 선택을 하시고 장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같이 글씨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요. 그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 슬라이드 4번에서는요. 그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감독관이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전체가 선택됐을 때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갖고 와서 하나 그려주시되 여기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색깔 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써주시면 되죠? 던지식 전기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이번 문제는요 좀 쉽네요. 여기 따를 때 뭐 별다른 게 없어서 그냥 바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플러그 인 엔터 하이브리드 수소 엔터 연료 전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했을 때 얘네들이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좀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 4번 문제를 완성을 했고요.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야? 제목을 입력하는 거.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그 다음에 얘는요, 차트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 문제를 살짝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확인.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엑셀 파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제 모니터가 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에서 항목이 있고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보는 게 2014년, 2015년, 16년, 17년, 18년이 항목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 차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목 1, 2, 3, 4는 2014, 2015, 2016 이게 돼야 되니까 여기 항목에다가 2014라고 쓰시는 거죠. 14년 그리고 숫자랑 문자랑 같이 돼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요. 아니 그냥 내리면 18년까지 이렇게 한 방에 뻥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직접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열 1에 차트 모양이 들어가는 계열은 증가율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퍼센트 그 다음에 대수 가로 열고 만대 그 다음에는요 여기 계열 3 얘를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일 때 없애주셔도 되고 아니면 D열을 선택을 하시고 아예 지워버리셔도 되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3.7 엔터 2015년에는 4.3 3.9 3.3 3.0 그 다음에 배수는 2012 2099 2180 2253 2320 일단 입력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수는 상단위 구분 쉼표를 집어 넣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증가율은 여기서 해주시는 게 더 편하세요. 자,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2018년 말 3.0이라서 0이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3.0이 표시되게끔 소수점을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고 엑셀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대로 푸시는 거예요. 자, 문제대로 슬라이드 5번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슬라이드 5번은 도둠의 16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 차트에 글꼴은 도둠에 이거를 나중에 하시면요.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기에 윤곽선을 검정색. 그래서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고 얘가 적당하게 글씨가 줄어들었네. 클릭했을 때 도둠의 16포인트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요. 숨겨진 메뉴가 뜨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레이아웃에 레이블에 거의 다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가운데 하지 마시고 차트 위 눌러서 차트 제목을 써주시는 거예요.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전체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궁서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볼까요? 궁서 24 굵게는 돼 있고요. 그쵸? 채우기 흰색 물감통을 흰색으로 만들고 그 옆에 윤곽선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검정색 여기까지 오른쪽 누르면 한 방에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숨겨진 메뉴에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그림자 문제대로만 한 겁니다. 제목을 넣으라고 해서 제목을 넣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글꼴이랑 크기 서식들을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주라고 해서 오른쪽 오프셋을 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차트 영역.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전체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노란색. 그 다음에 이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흰색.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 눈금선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보시면 선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선을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데이터 서식 대수 만대 계열을 여기 지금 퍼센트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대수 만대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한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얘를요.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처럼.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 항상 이겁니다.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고 아직도 10 미만인 애들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수만대 빨간색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컴퓨터한테 보조축으로 보내줘 까지 하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되 여기 1850 1900, 2350 얘는 손댈 게 없네요. 그쵸?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얘는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세로 축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1부터 최소값이 1이죠. 그쵸? 1부터 최대값은 5 두 단위는 어떻게 돼요? 1단위씩 돼 있잖아요. 0.5가 아니라 1 그 다음에 여기서요 얘는 소수점으로 표시됐는데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됐고. 가표시 2018년 대수 만대 계열만 2320이 여기 딱 표시되게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클릭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목 어디 있었죠? 제목. 이 숨겨진 메뉴 레이아웃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그 옆에 데이터 레이블 여기 있는 걸 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2320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테이블 표시 얘는 없고 여기 밑에 우리가 보고 입력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레이블에 있습니다. 범례를 없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은요, 계속 증가하는 저 모양 있잖아요. 삽입에 저 모양을 찾아야죠.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되. 그쵸? 방향키로 조금 안 올려지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채우기 파랑, 투명도 50, 외곽선 없음, 글꼴을 도둠에 18포인트.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해서 도둠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증가. 근데 얘의 글씨가 흰색이니까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없대요. 그 다음에 얘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꾸시되, 어떻게 돼요? 투명도를 주라고 했죠? 투명도는 다르게 없어요. 개체 서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주시면 5번 문제도 차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도형 슬라이드 뭐부터 하자고요? 제목부터 입력하자고요. 그죠? 전기타, 보급, 목적. 그 다음에 얘는요, 없애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레이아웃을 없애는 겁니다. 1번, 2번, 6번은 레이아웃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얘는요, 보기에 눈금선을, 안내선을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딱 안내선을 클릭을 하면 중간을 기준으로 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을 그리니까 여기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 1층부터 그려볼까요? 도형에 접힌 도형을 일단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웬만하면 크게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 노란색을 좀 땡기면 접힌 모양이 조금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으세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신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으시고 얘는 돌려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상하 대칭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나중에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양도 똑같이 이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삽입 도형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복사를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복사를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형들이 얘도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이거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지금 얘의 상태는요. 얘를 제일 먼저 그렸습니다. 맑은 고딕이 18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도형 그렸을 때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일단 바꿔놓는 거예요.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서 기본 도형을 설정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도형을 그릴 때도 자, 얘는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얘를 복사를 했잖아요. 복사를 하고 여기 서식에서 회전을 했어요. 상하 대칭. 그럼 얘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어요? 여기다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쵸? 그려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고 그럼 얘네들도요. 나중에 글씨 신경 쓸 필요 없이 굴림의 18포인트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도형의 설정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그냥 이렇게 좀 해놓고 하시면요. 좀 더 수월하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얘는요. 가솔린착 얘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인데 얘가 돌아갔는데 가솔린착 근데 얘가 조금 돌아갔는데 얘의 외곽선이 어떻게 된 모양이죠?
윤곽선의 두께가 아니라 대시 모양이 따따따따. 그죠? 점선이고. 그 다음에 디젤차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죠? 저 모양은 도형이 들어가 있고, 저렇게 뾰족한 모양은 삽입에 도형에서 요 화살표 모양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쵸? 요거는 그냥 뾰족만 있는 거고, 저기에는요, 요거예요, 요거. 가운데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요 모양을 갖고 오신 다음에 노란색을 땡기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디젤차. 글씨가 안 들어가면 조금 옆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이거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순서대로 했는데 스마트 아트를 먼저 불러오시는 게 더 나아요. 그거 자리 잡고 도형을 만드시는 게 나니까. 그래서 HC, NOX 있는 저 스마트 아트를 불러와서 톱니바퀴 모양을 일단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톱니바퀴요. 확인.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 맞춰서 쓰셔야겠죠? CO. 두 번째는 HC. 세 번째는 NOX. 그 다음에 얘는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분명하게 굴림의 18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얘는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최대한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흐려주셔야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Z 적당한 위치로 위치시키고 방향키로 조금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음 도형이 이 도형들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더 줄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3차원 만화 효과가 적용이 됐잖아요.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3차원 만화, 3차원 만화, 여기 있네요. 순서대로입니다. 먼저 나온 애를 3차원 만화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동그라미에 넣은 온실가스 에어컨 한 대 저기 있잖아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저 모양은 뭘까요? 수식형. 이거 같은데요? 그래서, 자, 확인.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에어컨 엔터 한 대.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없고요. 얘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온실가스 1, 아니, 시프트 엔터 1톤 배출 이렇게 쓰시고, 얘 뭐 해줘야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홈에서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줄이시면 되겠죠? 글씨가 안 깨지는 선에서 최대한 도형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아래쪽에. 방향키로 움직여주시고. 조금 얘네가 올라가고, 얘도 한 칸 올라가고, 얘도 한 칸 더 올라가고.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위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요. 어떤 효과가 걸려 있어요? 디자인에 3차원 경사,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경사로 적용이 됐네요. 그렇죠? 경사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모양 갖고 수식에 플러스 모양 두껍게
그 다음에 미세먼지 추가라는 저 도형이 그려졌네요. 그죠? 이거는 왼쪽으로 보게. 이렇게 갖고 와줘서 미세먼지 추가. 얘는요, 얘 도형을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두 글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거의 도형의 글씨가 다르게 변형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얘가 조금 옆으로 HC가 이렇게 돼야죠. 그죠? 얘를 조금 더 당겨줄까요? 얘가 한 칸 내려 이렇게 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네를 다 감싸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하더라도 얘가 선택이 안 됐습니다. Shift로 얘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트롤 G 그룹.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돼서 옮겨졌을 때 내가 선택한 애들이 다 옮겨져야 돼요. 컨트롤 Z.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애니메이션 효과에 바운드를 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나타내기에 바운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도형은요. 도형만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도형들을 집어넣을까요? 저기에 있는 거는 오각형, 온실가스. 그 다음에 저 감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뒤집혀진 겁니다. 그쵸? 얘가 뒤집혀진 거예요. 얘는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상자를 하나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 도형을 선택하지 마시고 밖에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축. 감축이라고 쓰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도 뭐가 돼야 된다?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이 돼야 된다. 얘를 이렇게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는 원라인으로 화살표네요. 자, 얘는 밑둥이 있는 화살표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온실가스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감축 위에까지 그려졌고 조금 올려주면 되겠죠? 배출가스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저 모양이요. 전기파 복음 모양. 얘는요. 요겁니다. 배지예요. 배지. 배지를 갖고 와서 얘를요. 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네. 전기파 보급. 줄은요. Shift 엔터를 쳐서 줄 바꿈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파 보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쟤는 사다리꼴. 연간 CO2 감축. 연간 엔터 CO2 감축.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이 있네요. 사각형 말풍선에 전기차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가솔린차로 하되 노란색을 이쪽으로 당겨 주셔야죠. 하나는 전기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솔린차.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이 글씨체는 흰색이야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얘의 색깔만 흰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이 이어졌으니까 삽입에 도형의 선을, 직선인 선을 갖다 대면 빨간색 점이 생기고 얘를 또
이렇게 빨간색 점끼리 이어주면 되죠. 서식에서 선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 2와 4분의 1 조금 굵게.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을 원으로 점으로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네요. 순서도에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고 해서 배출 없음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배출 이고 없음. 그 다음에 하나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죠. 뒤집는 거 아닌 이상 글씨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배출 2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얘도 그룹을 정해줘야죠.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옆으로 당겨서 전체가 다 움직이면 컨트롤 Z.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되죠. 블라인드 세로 애니메이션 나타내기에서 블라인드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눌러서 여기서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시고 없는 것도 여기 있어요. 확인. 그 다음에 세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효과 옵션에 세로로 바꿔주시면 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11월 달은 이제 또 다 끝나는 달이라 가지고 되게 좀 간단하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검토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애니메이션이 움직일 때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 홈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이 차트도 얘를 선택했을 때 도둠의 16포인트. 왜냐하면 이 전체 차트가 도둠의 16포인트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부분들 그림대로 다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가 다 도둠의 18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한 거 오타 없이 입력을 했으면 점수를 다 따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도 내가 전체를 선택했을 때 여기 하나 24, 20포인트 그 다음에 줄간격이 제대로 됐어 이 부분들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오타 없이 입력이 됐고 역간격이 맞으면 다 맞는 걸로 되겠죠. 그 다음에 목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도둠의 24포인트 그림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볼 테고 그 다음에 1번은요 여기 있는 위치 이 그림의 모양의 위치도 따집니다. 그래서 문제상으로 이 위치를 먼저 좀 맞춰놓고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워드 아트나 그림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푸신 거예요. 어떠셨나요? 조금 더 도움이 되시나요?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그 ITQ 파워포인트 이 꼭지별로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별로 하나씩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기출문제로 넘어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 연습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렇게만 푸시면 되시니까요.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다 한 방에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에 설명을 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500명 넘었는데 1000명까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